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3월 12일 아침 5시 25분입니다. 오늘은 미국 대선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거의 당선된다라는 식으로 모든 언론이 보도를 하고, 내가 보기에도 그럴 것 같아요. 바이든이 너무 늙었고, 너무 늙었다는 80이 넘었다는 나이로 인해서 변고가 생겼을 때 부통령이 계승을 하는데, 부통령이 이제 미국 주류들한테 좀 불안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반 국민들한테도 그것이 이제 퍼져 있고, 그래서 아마 바이든에 대한 빠지는 표, 그로 인한 우려로 선택을 기피하는 표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에게 이제 몇 살이라도 어린 트럼프에게 이제 돌아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에 대한 대처를 지금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 금년 11월 달에 이제 11월 달에 선거가 있고, 그리고 내년에 이제 취임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 격견이 있다는 얘기죠.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가 정치를 한 거는 정치인의 정치가 아니고 장사꾼의 정치였어요. 그래가지고 세계의 정치인들이 아주 헷갈려했습니다. 트럼프가 하는 얘기가 정치인의 언어가 아니에요. 완전히 장사꾼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도 그렇게 했어요. 장사꾼식으로 행동하고 대처를 했습니다. 아메리칸 포스트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를 완성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의 장사꾼적 정치에 대해서 제일 잘 대처한 사람이 일본 아베 수상입니다. 아베 수상이 첫 번에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잘못 판단한 거를 일본말로 반가이 하려고 골프장에서 막 뒤로 발르덩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면으로 볼 때는 졸개놀이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트럼프와의 우호 관계를 잘 복구했는데, 미일 관계를 복구했는데, 그거는 아베가 트럼프의 정치 노선은 장사꾼식 정치 노선이다라는 거를 간파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의 문재인은 아마 트럼프가 세계 정치인 중에 제일 병신 같은 놈이 누구냐 꼽으면 아마 100% 문재인을 꼽을 겁니다. 심지어는 문재인이가 뭐라고 짓거리면은 통역하려고 하면은 트럼프가 통역하지 마라. 저 무슨 얘기야? 저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비록 한국말이지만 저 사람은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를 또 하는 거기 때문에 통역하지 말라라고 공개적으로 기자들이 있는 데서 그렇게 언급할 정도로 아주 개무시를 했어요. 그냥 인간 취급을 안 한 그런 정도였지.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트럼프를 만나려면 무슨 무기를 10억 달러어치 사준다고 하는 계약서를 사인하기 전에는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무슨 무기, 비행기 몇 억 달러어치를 구입하겠다, 무슨 무기를 몇 억 달러어치 구입하겠다, 그런 거 사인하면은 이제 만나줘도 오래 가지도 않았어요. 한 10분 정도 만나고 보내고 그랬습니다. 무슨 만찬이니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무슨 점심 때 점심을 낸다고 해서 갔더니 뭐 하냐면 우리나라 초코파이 같은 거 그거 하나 무슨 정식 무슨 반찬장도 아닌 무슨 복도 비슷한 데서 초코파이 같은 이제 개로 바닷가에 있는 기지 개로 만든 초코파이 같은 거 하나 주고, 저는 또 안 먹어.
문재인한테만 주고 트럼프 저는 안 먹어. 그냥 먹는 거 보고만 있어. 그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손님을 초대해 놓고 손님한테만 밥을 주고 저는 안 먹고 있는 거는 굉장한 치욕을 주는 거거든. 이거 먹고 이제 가는 이제 그런 식이란 말이지. 같이 너하고는 같이 겸상을 안 해. 이제 그런 식이라고. 깡패 두목이 졸기들하고는 겸상을 안 한다고 하는 거 똑같다고. 장군이 쫄병들하고 겸상해서 밥 먹지 않는 거가 똑같은 식으로 그렇게 대접을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트럼프에게 당신이 만난 세계 정상 중에 제일 병신 같은 놈이 누구냐 그러면 100% 문재인을 꼽는다니까. 그럴 정도로 형편무인지경이었던 사람이었지. 그런데 이제 그런데도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때 그 뭐 탄핵 당해가지고 물러나 있는 사람한테 그렇지 전화하고 그럴 정도로 우위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우위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장사꾼 기질을 버리고 인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프랑스 마크롱은 굉장히 좋아했어요. 트럼프가. 그래서 마크롱에게는 아주 인간적으로 접근해서 대화도 나누고. 마크롱이 좀 철학적인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철학적인 그런 걸 좀 자기하고는 분야가 다르니까 좋아했는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했고 독일한테는 굉장히 가혹하게 했습니다. 독일한테는 아주 장사꾼식으로 가혹하게 했고 이제 그랬는데 영국하고는 원래가 우방이니까 이제 영국하고는 잘 지냈고 한국하고는 아주 최악이 있었지. 트럼프가 그런 식으로 아주 그냥 틀어지고 한국을 그런 틀어지고 그 방위에 대해서 그 소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화가 안 된 거지. 안 그러고 헐렁헐렁 했었으면은 문재인이가 그냥 갖다 바쳤다고 그런 식으로 그 정치를 했으니까 아주 굉장히 위험했던 시기였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은 이제 정치꾼으로 정치를 하고 외교를 하고 이제 그런 식이었고 트럼프는 완전히 장사꾼식으로 정치를 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국 정치에 아마 미국 정치가 아니고 세계 정치에 트럼프형의 정치는 없었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완전히 장사꾼의 논리를 정치에 대입시켰던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트럼프가 되면은 우리나라 소위 얘기해서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제 거기에는 뭐 뺄갱이들이 좌파들이 제일 많지. 그놈들이 얘기하는 그 우려가 뭐냐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방위비를 뭐 대폭 올릴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트럼프가 문재인이한테 뭐라고 했냐면 방위비 1년에 5조 내 50억 달러를 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하는 게 아마 10억 달러, 1조 정도 될 겁니다. 그 이제 거기에 5배를 이제 더 내라 이제 그렇게 일본은 10조인가 그렇게 100억 달러 내라고 했던가 이제 그렇게 했고 아베가 그 트럼프의 심리를 간파한 거 했다는 게 그래 달라는 대로 다 줄게 대신 요거는 요렇게 좀 해줘 그런 식으로 진리를 끌었다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기존에 내던 방위비에서 한 40%만 증액한 뭐 2조 그러니까 2천억엔 엔 우리나라 돈으로 2조 원 정도 내고 그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그렇게 결국은 1조 정도로 마무리 지면서도 트럼프는 5조 내라고 큰 소리 빵빵 치고 이제 그랬다고. 이제 문재인은 지가 외교를 잘해가지고 그걸 줄였다고 그렇게 공갈 치는데 웃기는 소리지. 트럼프는 원래 그랬어요. 이제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이번에 당선되면 아마 또 5조 내라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협상을 하고 어쩌고 이제 그러겠지.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양아치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양아치도 아니고 무슨 뭐 후진국 아주 밑에 감비아급의 후진국도 아니고 우리도 살 만큼 살고 3만 5천 달러의 국민들이에요. 3만 5천 달러. 그 3만 5천 달러라고 하면 유럽의 5대 강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페인과
동급이라고. 스페인은 우리보다 못합니다. 이탈리아도 아마 못할 겁니다. 이게 국민 5천만 명의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된 나라를 5대 강국이라고 하는데 그 5대 강국과 어깨를 나란해야 한다고. 우리나라 1년 예산 600조는 독일과 거의 같아요. 독일과. 그러면 물론 이제 1년 예산을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약간 다른데 이태리보다는 많고 스페인보다는 많고 프랑스보다도 아마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 예산.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무슨 거지 새끼입니까? 아유, 우리나라를 지켜주는데 만약에 미군이 없으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어요? 1년도 못 갑니다. 1년도 못 가요. 저기 제주도 밑에 그 뭐 나라동 이호동가 그거는 중공이 미군이 철수를 하면 한 달 만에 점령해요. 거기 우리 땅이다. 지금도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저 독도가 일본이 독도를 놔두겠어요? 독도 점령하면 어떡할 거야? 전쟁하겠다고 일본하고? 왜 저 뺄갱이들 얘기하냐? 전쟁을 왜 하느냐고. 평화로 하지. 그럼 일본하고도 평화로 해야지. 일본이 만약에 독도를 점령하면은 평화스럽게 대화로 해결해야지. 왜 전쟁을 하려고, 왜 죽창을 넣으려고 병신 육갑 하느냐 말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미군이 점령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문간방에 경찰 사는 거나 마찬가지야. 문간방에 경찰이 있으니까 도둑도 못 들어오고 강도도 못 들어오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그거와 마찬가지로 미군이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보호되고 그러는 거라고. 그거를 국방비로 환산하면 5조가 아니라 10조도 더 넘을 거야. 그럼 그것이 유럽도 마찬가지란 말이지. 독일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폴란드는 주둔비 100% 지원할 뿐만 아니라 주둔하는 병사들이 월급까지 다 우리가 지원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폴란드가. 그래서 미군이 1,000명 주더랍니다. 그로 인해서 폴란드가 그 보호받는 그러한 거를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폴란드의 안전을 환산한다면 폴란드가 부담하는 금액의 몇 배나 더 나을 거다. 불과 1,000명이 주둔하는데도 그런다고. 우리나라는 2만 8천 명 이제 왔다 갔다 이제 서로가 훈련하려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데 2만 8천 명이 거의 고정 주둔하고 있는데 그거를 돈으로 환산한다면 5조가 아니라 뭐 20조 30조도 될 겁니다. 그 정도로 될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주둔비를 받는 뭐 이제 그런 것이 뭐 거의 1조 정도 1조가 조금 넘던지 이제 그런 1조에서 왔다 갔다 할 건데 그 주둔군들이 한국에 쓰는 돈이 2조입니다. 기름값만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들이 쓰는 기름을 결제하는 돈이 9천억 원이에요. 9천억 원. 저 SK나 호남정이나 뭐 그런 데다가 돈 내는 게 9천억 원이에요. 거기다가 무슨 미군 부대에 문관들이 있는 그 사람들 월급 주는 거, 전기 쓰는 거, 물 쓰는 거, 토지에 대한 그 뭐라고 할까? 거기에 재산세 내는 거. 그런 것까지 따지면은 2조가 훨씬 넘어요. 우리나라에 주둔한 미군들이 쓰는 돈이 그렇다고. 그 돈이 미국에 쓰는 돈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쓰는 돈이라고. 한국에 떨어뜨리는 돈이야. 그러니까 한국에 1조를 받아가지고 한국에 떨어뜨리는 돈은 2조 원이라고. 우리는 순수 계산으로 따지면 1조가 이익이란 말이지. 그런데 뭐가 병신 육갑하리라고 무슨 뭐 양아치야? 거지 새끼야? 우리가 왜 널 돈 주냐? 네가 필요해서 우리나라에 주둔하는데 왜 우리가 돈 주냐? 그러면 어떤 놈들은 다른 놈들은 필요해서 다 주둔하는가? 그게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내가 배고팠을 때 어떤 사람이 나에게 밥을 한 그릇 사줬단 말이지. 그러면 네가 아주 남들에게 아주 적선을 했다라고 칭찬 들으려고 나를 밥 사준 거지. 내가 불쌍해서 밥 사준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지 새끼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한국이 줏대 있고 뼈대 있는 나라가 됐는데 1년에 국민 총소득이 2조 달러가 넘어가고 2조 달러 가까이 되고 그리고 개인 소득이 3만 5천 달러의 부자 나라인데
부자 나라가 쪽팔리지도 않아. 그 돈 못 내겠다고 막 그냥 지랄하고 그러는 게 그건 말도 안 되는 짓이지. 보호받으면 보호받는 것만큼 돈을 줄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또 보호해 주는 대신에 우리한테 돈을 그만큼 올 배를 쓰는데 1조를 보호비 명목으로 1조를 받아가지고 2조를 한국 땅에다 떨어뜨리는데 그게 뭐 잘못된 거 있어요. 그게 왜 양아치 근석을 버리지를 못하느냐고. 무슨 거지 새끼야. 어디서 의드박심한 노릇하고만 다녔어. 독일 국민들이 독일이 뭐 얼마나 내라고 하니까 독일 정치인들이 아이 그분 너무 많다고 그러니까 독일 국민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그지냐. 달라는 대로 미국이 달라는 대로 주자. 아 미국이 우리를 그만큼 보호해주고 미국이 있으니까 안전한데 왜 그러느냐. 달라는 대로 주자. 그렇게 얘기했다고 독일 국민들은. 뭐 독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했다고. 미군이 주둔함으로 인해서 받는 그 평화, 안전 그런 것이 얼마나 큰 경제적 이득을 주느냐는 말이지. 만약에 나토가 없어가지고 미국이 없어가지고 유럽을 보호하지 않았다면 소련이 옛날 이제 소련이죠. 지금 러시아지만 소련이 그렇게 강성할 때 미국과 맞짱 뜨려고 할 정도로 군사력이 굉장히 강성할 때 그 유럽을 놔뒀겠는가? 동유럽은 완전히 뭐 체코니 뭐 폴란드니 그런 건 완전히 소련의 위성 국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위성 국가였는데 고고에서 끝났겠느냐 말이지. 미국이 없으면 고고에서 끝났겠느냐고. 독일로 갔을 것이고 독일은 반쪽은 지들이 이제 소련이 거의 경영하다시피 했었으니까 독일은 물론이고 프랑스, 영국까지 먹으려고 덤볐을 거란 말이지.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고 얼마나 많은 돈을 썼겠느냐 말이야. 그거를 미국이 보호해 준 거거든. 그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만약에 미군이 없었다면은 한국이 북한 김일성으로부터 그걸 방어하려고 돈을 얼마나 썼겠느냐. 굉장히 돈을 쓰고 거의 전 국고의 반 이상을 예산의 반 이상을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3년 근무, 이제 우리 때는 3년 근무했는데 지금 뭐 1년 6개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로 끝날까? 5년, 6년 근무를 해야 된다고. 군대에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경제 부흥이 됐겠느냐고. 어린 밥버릇이 없지. 그것은 미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꼬라지가 안 되고 우리가 경제 부흥할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군대에서 2년, 3년, 뭐 3년, 5년 썩지를 않고 그냥 지금 1년 6개월로 떨어질 정도가 됐던 거예요. 그러면 남에게 도움을 받았으면 고맙다고 생각하고 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건데 그게 뭐 어쨌다고 지가 필요해서 우리를 뭐 미군이 주둔하는 거지 뭐 우리가 필요해서 주둔하는 거냐 그런 싸가지 없는 소리나 했었고 무슨 거지 새끼 마냥 무슨 뭐 너 주둔 비용은 좀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내느냐고 그런 얘기나 했었고 뭐 미군은 물러가라 그런 얘기나 미군 물러가고 김일성이 와라 이거야. 중공군이 주둔해가지고 짱깨들한테 아주 그 서름 받고 그러라 이거지. 그 뺄갱이들은 그러지. 그냥 뺄갱이들은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좀 당당해야 된단 말이지. 왜 미국한테 그렇게 얻어먹기만 하고 그냥 초콜릿 던져주는 우리 옛날에 그랬어요. 미군 잔치 나오면 기분이 초콜릿 하면 따라다녔다고. 그러면 미군이 초콜릿 던져주면 그거 좋다고 하고 이제 먹고 그랬다고. 왜 지금도 그런 꼬라지를 하려고 하느냐고. 왜 병신 육갑 하는 거지. 왜 미군한테 뭐 기분이 초콜릿 하려고 왜 그러느냐고. 지금 우리가 이만큼 부자인데 왜 미국한테 그냥 뭐 동양 그릇 갖다 대고 그러느냐고. 우리 집에 문간방에 경찰이 문간방에 새 들어 산단 말이지. 새 들어 사는데 집세가 가령 그 뭐 5만 원 받던 집세라면은 5만 원 집세 안 받으면 안 돼. 우리를 보호해 주는데 그게 어디냔 말이야. 그런데 미군이 오히려 우리한테 집세 10만 원
5만 원 받고 오히려 10만 원어치 우리한테 쌀도 사주고 뭐를 사준다는 그런 형태거든 지금. 그런데 그거 더군다나 보호해주고 그런 형태인데 그게 뭐가 뭐 때문에 그래 미국이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그걸 주둔비 정도는 내라 그러는데 그것이 뭐가 억울하다고 그걸 못 내겠다고 그렇게 찌떼고 병신지랄하고 뭐 사설에 쓰고 지식인들이 국민들을 계도할 생각을 안 하고 국민들이 이제 뺄갱이들한테 속아가지고 왜 우리가 뭐 미국한테 뭐 돈을 주느냐 짜고 그런 그거에 영합해가지고 지식인들이라는 그 신문에 사설 쓰는 놈들이 미군의 뭐 주둔비가 너무 비싸다더니 뭐 과다하니 5배나 내라고 막 뻥튀기 한다든지 그렇게 국민들을 선동하느냐는 말이야. 우리가 가난하지 않아요. 옛날같이 가난했다면 미국이 주는 밀가루를 먹고 미국이 주는 우유가루를 먹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컸다고. 우리는 뭐 60년 전에는 우리는 그렇게 컸다고. 지금 그게 아니잖아. 지금 그게 아니잖아. 오히려 우리한테 뭐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세계에 널려져 있는데 왜 우리가 그 진호로 살라고 하느냐고. 왜 우리가 헐벗고 굶주리고 막 그래? 먹을 만큼 먹고 쓸 만큼 쓰고 즐길 만큼 즐길 국민인데 왜 그 진호로 타려고 하느냐고. 왜 병이같이 왜 아주 참 왜 비참해지려고 하느냐 말이야. 머슴을 썼으면은 그 머슴한테 합당한 돈을 줘야지. 우리 경호대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으면은 경호대 월급을 줘야지. 그게 뭐가 나쁜 거야? 그게 왜 나빠? 경호대한테 월급 주고 경호대 밥 먹여주고 그런 게 왜 나빠? 경호대한테 10만 원을 줬더니 경호대가 우리한테 20만 원을 주는 그런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거지. 일본은 이미 일본에 떨어뜨리는 돈보다 더 주고 있어요. 일본은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할 얘기를 다 한단 말이야. 그런데 왜 우리는 왜 그러느냐 말이야. 우리 국민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우리 국민들이 바뀌어야지. 이렇게 맨날 뭐 그지 기마냥 뭐 의도먹기만 서울역 가면은 노숙자들 쭉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하루만 일하면 일주일은 먹고 살아. 그런데도 거기 앉아가지고 1,000원만 주세요. 뭐 빵 사 먹겠죠. 그 사람들이 진짜 빵을 사 먹는가? 어린 밥으로 소주 사 먹지 그 돈으로. 왜 그런 짓을 하지 말자 이거지. 서울역 앞에 노숙자 같은 짓을 하지 말라는 얘기야.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만큼 주는 것이 당연하지. 트럼프가 아마 당선될 건데 당선되면 이제 미군 주둔비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은 또 그때 뺄갱이들이 얼마나 날씨일까 생각하니 아득해. 정말로 아득하다고. 바이든은 그런 얘기를 안 했거든. 정치인이니까. 그런데 트럼프는 장사꾼이야. 정치인이 아니고 장사꾼이라고. 장사꾼은 1,000원을 받으려고 5,000원을 띵구는 사람이 5,000원 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지. 트럼프는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한 사람이라고. 뭐 트럼프가 무슨 뭐 지방선거 전에 김정은을 만나가지고 우리나라 지방선거를 싹 조졌다고 그런 아주 그 이상한 트럼프가 미쳤다고 한국 정치에 뭐 그런 식으로 개입해가지고 그 김정은이하고 문재인이하고 짜가지고 그렇게 한 거겠지. 그거를 무슨 아주 우리가 지방선거가 뭔가 폭망한 거를 트럼프한테 온팡 씌우고 우리 우파당 그 당시에 한나라당인가 그게 잘했는가? 잘하긴 개뿔이 잘해. 잘하긴 그 당시 홍준표가 대표였었는데 홍준표가 심지어는 구미에 공천한 놈이 이상한 놈을 공천해 구미도 뺏겼었어. 저 뺄갱이들한테 구미 군수인가 시장인가도 뺏길 정도로 엉터리로 공천을 했다고. 그러니까 선거하는데 자기 당 당수가 지원 유세하겠다고 하니 오지 말라고. 그럴 정도였다고.
홍준표가 당수라는 놈이 선거 일주일 전부터 어디 가지를 못했어. 오라는 데가 하나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게 망쳐놓고 그 책임을 전부 다 트럼프한테 넘기느냐고. 트럼프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는 10%도 안 돼. 전부 다 홍준표 책임이지. 홍준표가 공천을 그런 식으로 했고 그렇게 막 엉터리로 지 사조직 구성하려고 엉터리를 했고 박근혜 대통령 출당시킨 놈이 홍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키고 유승민 이준석이 무슨 김무성이 그런 놈들 다 나가 있는 놈들 또 받아들인 사람이 홍준표라고. 그러니까 개판이 된 거 아니야 그렇게. 남한테 핑계대지 말란 얘기지.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고 2017년 한국에 왔는데 한국 국회에서 연설을 했어요. 그 문장이 아주 나는 참 기록에 남겨야 할 문장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킨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고. 그때는 트럼프가 정치인 비슷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재인이가 트럼프한테 물먹이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트럼프가 가는 길을 뺄갱이들 시켜가지고 막 그냥 난리 포크통을 쥐어가지고 미국 대통령이 예정된 길을 가지를 못하고 돌아서 가게 만들었고, 그러고 만찬을 한다고 했는데 식탁 위에다가 게다리 소반을 올려놓고 거기다가 밥을 줬고, 그러고 뭐를 태웠는데 상여에다가 뭐를 트럼프 상여가 트럼프가 가는 길의 앞을 이렇게 이끌게 했고 그런 짓을 했다고. 그럼 미국이 그걸 모를까? 요 새끼가 지금 나를 요런 식으로 저주를 하는구나 그런 거를 모를까? 미국이 정보력이 어떤데 그걸 모를까? 트럼프가 그걸 다 알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도 아니지만 하여튼 트럼프는 문재인을 인간 취급을 안 했다니까. 오직 하면 아예 통역할 필요 없어. 저 사람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알아. 앞에 앉혀놓고 조롱을 했다고 요렇게 할 거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래 그렇게 일국의 정상을 완전히 개취급을 할 정도로 만나도 잠깐 그냥 한 10분 20분 만나고 얘기하고 말고 그렇게 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장사꾼이니까 장사꾼식으로 대한 거야. 만약에 정치인이었다면 바이든 같이 외교로 찌들은 그런 정치인이었다면 좀 부드럽게 했겠지. 그런 트럼프는 아주 직설적으로 다이렉트로 그냥 까버리잖아. 트럼프를 만나기 전에 문재인이가 한 4단계 5단계를 그 트럼프 졸개들과 만나고 그렇게 올라갔다고. 볼튼 만나고 볼튼한테 막 뒤지게 깨지고, 그러고 난 뒤에 또 부통령 부통령한테 뒤지게 깨지고, 국무장관 국무장관한테 뒤지게 깨지고, 걸레가 된 상태에서 트럼프를 만났다고. 그러면 트럼프가 아주 거기서 명주를 딱 끌어놓고 그러고 10분 만에 내보내고 그랬지. 그러니까 트럼프 이제 그렇게 뒤지게 깨져가지고 걸레가 돼가지고 트럼프한테 가서 뭘 짓거리려고 하니까 트럼프가 통역하지 마.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알아.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통역하지 마. 그렇게 아주 묵사발을 만들었다고. 우리나라 언론에 하나도 안 났어요. 그런 게.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전부 다 뺄갱이라서 하나도 안 났어. 문재인이가 무슨 뭐를 받았다, 호응을 받았다 그런 식으로 순 거짓말만 썼지 사실은 하나도 안 났어. 그런데 미국에서는 다 났거든 그게.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 다 아는 거야 그 사실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태로웠다고 생각하는 거지. 만약에 트럼프가 그렇게 문재인을 아주 박살을 내지 않았으면, 좋게 나갔으면 다 갖다 바쳤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국민이 넘어가니까 북한에서 그냥 불태우고 쏴죽이고 불태우고 그래도 모르는 척하고, 응? 넘어온 어부들을 살인자들이라고 해서 보내고 그런 짓거리를 한 거지. 그거를 모를까? 미국에서 다 알고 있다고. 저 새끼들 넘어오는 사람들 다 그렇게 보내는다 그런 거 다 모를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르는 게 CIA는 미국 사람만 있는 줄 알아요. 안 그렇습니다. CIA는 우리나라에 CIA 지부가 있으니까 거기에 미국 사람들은 한 30%도 안 될 거야 아마. 나머지 70%는 한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 CIA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그런가? 일본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CIA는 그 나라 사람들이 7, 80%를 차지한다고. 미국 사람은 2, 30%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 사람 CIA 요원이 한국의 정서로 다 보고 있는데 그걸 보고를 안 하겠느냐고. 다 보고하니까 다 아는 거지. 요번에 트럼프가 돼가지고 그 윤통하고 잘 그 융합돼서 아베가 트럼프와 그 교류를 해가지고 아주 돈독하게 했듯이, 돈독하게 한다는 건 뭐야? 우리한테 이익이라는 얘기야. 우리나라의 그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트럼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될 것 같아가지고. 예, 감사합니다.